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황혼 러브 어게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29.3%라고 해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거의 30%나 되는 그런 1인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혼밥, 혼술 같은 것이 유행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연령대 구성비를 보면 70대 시니어 분들의 가구 비율이 가장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혼자 사시는 시니어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홀로 남아 느끼는 고독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독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황혼 러브 어게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사랑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늙어서 혹시 주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나 사랑을 찾는데 나이가 있을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를 도래했죠. 그러면서 외로움 대신에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랑을 찾아가시는 시니어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한 자녀들과의 유대 관계도 많이 중요해요. 그쵸? 자녀들이 아이들, 손주, 손녀를 데리고 찾아오면 너무나 행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중요한 것은 나의 정말 사랑하는 반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엔 시니어 여러분들이 나의 반쪽을 찾는 일에 많은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성 친구와의 친밀감은 노년기에 심리적 복지를 긍정적으로 이끈다고 해요. 심리적 복지는 뭐냐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친밀한 소통을 통해서 애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여가 활동을 통해서 황혼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황혼의 러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러브 어게인 여행을 한번 떠나보실까요? 사랑하기 정말 딱 좋은 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너희들 CC니? 우리는 BC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CC와 BC는 무엇일까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신가요? 요즘 시니어 분들에게서 아주 유행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혹시 다 커서 성인이 되어서 대학을 가면 대학교 안에서 무엇을 하죠? 미팅도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소개를 받죠. 그러면 캠퍼스에서 커플이 돼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캠퍼스 커플, CC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65세 이상의 신중년들에 의해서 우리는 BC라고 하는 BC는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새내기들과 비슷한 신중년, 바로 복지관 커플이 BC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 복지관 커플은 복지관을 다니면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탄생되는 커플인데요. 이분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신중년들이 이제는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나의 이성 친구를 찾아 나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지관 안에서 무엇을 하죠? 여가 시간을 즐기기도 하고요. 또 몸을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도 하시죠. 이러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복지관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싹 틔우는 커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복지관 커플은요, 시니어분들의 여가 생활을 향유하는 복지관에서, 노인 복지관에서 커플을 맺는 명소로, 요즘에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체조 수업이 막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땀을 흘리신 시니어분들이 3, 4모 모여서 카페에 앉아서 맛있는 아메리카노, 아를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두 손을 꼭 잡고요, 맛있는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바로 B씨, 복지관 커플이십니다. 복지관에서 수업을 마치고요, 정말 다 마친 그 시간에 서로 눈에 사랑이 뚝뚝 떨어질 만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시죠. 사실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아지신 게 한 10년? 조금 넘지 않았어요. 2010년부터 신중년인 베이비 부머 세대의 1958년생부터 63년생 그분들이 복지관을 다니게 되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활달하게 활성화되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복지관 커플로 급부상되면서 그곳에서 개방적이고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이들 못지않은 시니어 분들의 연애 방식을 새롭게 구축해 간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그 연애 방식은 정말 젊은이들처럼 커플티를 입기도 하고요. 또 SNS를 통해서 사랑 고백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연애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혹시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으로 메신저를 보내기도 하죠. 복지관을 안 가는 날이면 나의 여자친구에게, 나의 남자친구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복지관 커플이 있으실 거고요. 또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끄떡끄떡 이야기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요즘에 연애를 하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기념일을 챙깁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지관 커플들은요, 기념일을 만난 지 50일, 100일, 1년 이렇게 기념일도 잘 챙기고요. 복지관 커플도 캠퍼스 커플 못지않게 새내기가 되어서 정말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딱 하기 좋은 나이라고 외치시면서 열심히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황혼의 러브 어게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용기를 내셔서 사랑을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00세 시대를 지금 플러스가 되면서 어떠세요? 혼자 되신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혼자 되셨을까요? 이혼을 하신 분들도 꽤 있고요. 또 사별을 통해서 혼자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요. 이 화면에 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65세 이상의 재혼 건수를 보면요. 남성은 2배가 늘었고요. 여성은 몇 배가 늘었을까요? 6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의 이야기고요. 전체적인 연령대를 보면 오히려 재혼이 여성은 각각 4%, 그리고 남성은 2%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시니어 분들의 황혼 재혼은
훨씬 더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통계는 결혼을 한 시니어 분들의 통계고요. 사실 동거를 하는 시니어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집계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죠.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교제나 동거를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한번 오늘 그런 문제들도 짚어보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혼자 살고 계신다면 새로운 사랑을 한번 꿈꿔보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지난해에 최고령 재혼이 있었는데요. 남자 시니어분의 연령과 여성의 시니어분의 연령이 혹시 몇 세인지 맞춰보실까요? 몇 세일 것 같으세요? 초고령입니다. 남성 시니어분은 97.8세라고 하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연령이죠. 그리고 여성 시니어분은 96.2세라고 해요. 거의 두 분이 합치면 200세가 다 돼가는 그 초고령에 재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확실히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령층의 체력이 옛날보다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의학의 발달과 또 신약의 개발로 인해서 너무 많이 건강해지셨고요. 또 본인들도 건강해지려고 운동도 많이 하시는 부분도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것이죠. 이렇게 황혼 로맨스는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서 체력의 증가에 따라서 그리고 행복을 중요시하는 그 황혼의 여러분들이 자녀들보다는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면 연장과 활동이 연장되는 시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무병장수하는 시대가 도래되면서 뚜렷한 인식 변화와 함께 맞물려져서 황혼 재혼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아직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용기를 주셔보세요.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구축해보자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려고 이 시간에는 사례를 통해서 3색 황혼 러브 어게인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황혼 러브 어게인을 시작하려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훨씬 더 용기가 날 것 같아서 3가지 색깔의 황혼 러브 어게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100세 플러스 시대가 시작되면서 혼자서 오래 사는 게 상당히 고통스럽고 외롭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재혼을 생각하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보려는 생각들을 하고는 계시죠. 그런데 용기가 안 나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이런 게 좋겠어 하는 사례를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따로 또 같이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따로 또 같이는 어떤 커플일까요? OK 커플인데요. 두 분은 복지관 커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B씨 커플이죠. 이 두 분은 75세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두 분 다 사별을 통해서 아픔이 있었고요. 혼자 되어서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들이 용기를 주어서 복지관에 가서 한번 생활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복지관을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두 분 다
원의 수업을 듣게 된 것이죠. 원의 수업을 하면서 K 남성분이 O 여성분을 보고 첫눈에 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구애를 하셨지만 OC 시니어 여성분은 그 K분의 이런 여러 가지 구애의 모습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남성분이 이렇게 막 다가오는 모습이 본인이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그 모습들이 되게 의식이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OC 시니어 분의 마음속에 말을 못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할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K 남성 시니어 분이 계속적인 구애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피하기 바빴고요. 그렇지만 원의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함께 얼굴을 보는 시간들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쭉 가던 어느 날 강사님이 원의 수업, 종강 수업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종강 수업이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회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K 시니어 남성분은 와, 이제 됐어. 내가 O 시니어 여성분을 이제 마음에 들게 내가 행동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결심을 하셨고요. 러브 어게인 1단계로 자상함으로 다가가는 좋은 느낌 주기를 혼자 프로젝트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회식을 하는 날 그 O 시니어 여성분 옆에 같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메뉴였을까요? 그날 메뉴는 갈비탕이었습니다. 이 K 씨는 O 씨 옆에 탁 붙어서요. 갈비탕이 나오자 집게와 가위를 들고 열심히 갈비를 발라주셨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와, 막 멋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K씨 분은 어깨가 들썩들썩 좋으셨겠지만 K씨 분은 조금 너무 창피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개를 푹 받고요. 막 갈비탕만 열심히 드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K씨 할아버지께서 막 갈비탕을 빨리 드시더니요. 거의 다 식사를 하실 때쯤 얼른 일어나서 밖으로 막 나가시더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갔을 때 K씨께서는 그 O 씨의 신발을 얼른 가져다가 예쁘게 놔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어땠을까요? 부러워서 와 좋겠다 막 이런 아우성을 쳤겠죠. 너무나 창피한 O 씨 분은 급하게 신발을 신고 얼른 중전걸음으로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자, K 씨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드디어 나의 러브 어게인 1단계는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돌입을 했습니다. 2단계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O 씨에게 멋있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복지관에 갈 때면 멋진 바바리를 입고 중전모를 쓰시고는요. 최대한 멋있는 모습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막 어느 날은 운동복을 입고 와서 멋있게 막 체조를 하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O 씨에게 좀 더 멋있는 그리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O 씨가 보기에는 너무 귀엽기도 했고 또 가슴 떨림으로 조금씩 다가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단계에 돌입을 했는데요. 어떤 단계에 돌입을 했냐면요. 이번에는 내가 얼마만큼 멋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지 O 씨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O 씨에게 만나자고 이야기했더니 O 씨가 만나 주었을까요? 만나지 않아 주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웁니다. O 씨 시니어 여성분과 친한 여성분들을 다 초대해서요. 원의 수업이 끝날 때쯤엔 커피를 다
다 준비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세요? 앞으로 당신의 미래는 어떤 삶을 추구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슬쩍슬쩍 한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3단계 이야기 중에 저는요. 직장을 퇴직하고 연금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조그마한 빌라가 있어서 저는 거기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에 나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들이 있어서 맛있는 반찬을 늘 해다 줘요. 그래서 맛있게 식사도 잘 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멋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 씨가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나를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정말 살기 참 편하겠어요. 멋지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어느 날 오 씨와 케이 씨 시니어 두 분이 같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다 끝나고 가다 보니 집이 그닥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K 시니어 남자분이 먼저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혹시 저희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해다 준 반찬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 어떨까요? 오 시니어 여성분도 싫지 않은 듯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갔다고 해요. 두 분은 그날 그 집에서 반찬을 데우고 차리면서 여러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었다고 해요. 그동안에 오 씨 시니어 여성분이 K 씨에게 자꾸 거리를 두었던 것은 사실은 10년 전 사별한 남편이요. 되게 힘들게 본인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분이라면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모든 남자분들이 전부 다 약간 남성 우월주의가 있고 또 술을 마시면 화를 낸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이 K 씨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미안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 좀 더 가까운 그런 커플이 되었고요. 두 분은 따로 또 같이라는 말처럼 반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은 각자의 집에서 따로 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점심은 복지관에 와서 같이 원의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주위에 있는 식당가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차도 마시고, 저녁에는 둘이 손잡고요. K 씨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루 이틀 그곳에서 성생활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커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OK 커플에 따로 또 같이 삶이 어떠신가요? 그 삶이 혹시 행복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제가 듣기에는 너무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또 가치의 삶도 존중하는 OK 커플.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심장에 떨림이 오시는 분은 한번 그분의 내 나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동거생활하는 절대사랑 송성 커플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송성 커플은 두 분 다 송씨 커플입니다. 남자 송씨는 고아로 자랐어요. 그래서 결혼을 아주 일찍 하셨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지금 예전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내가 자꾸 이 송씨를 고아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언행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는 중에 아내분이 외도를 하게 되었고요. 정말 그 외도를 통해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와 계속 살면서 이혼할 생각을 계속 이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딸이 둘이 있었는데요. 그 딸을 결혼시키고 나면 정말 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여러 허드렛 일을 많이 하셨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돈을 모아서 생활의 기반이 되었을 때쯤 택시 운전 기사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이 아내는 정말 이 송 씨에게 아무런 사랑이 없었는지 옷 한 벌을, 따뜻한 옷 한 벌을 사준 적이 없다고 해요. 돈을 벌어서 다 아내를 갖다 주었지만 아내의 그 무시하는 행동과 언어는 정말 본인 삶을 너무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들이 다 출가할 때쯤 아내와 드디어 황혼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가슴에 아픔을 품고 외로움을 품고 택시 일을 하면서 혼자 살아가던 송 씨에게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그날 어떤 분이 여성분이 택시를 잡는 거예요. 가던 길이라서 그럼 함께 타고 가자고 승객을 태웠습니다. 그분과 한참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너무 케미도 잘 맞고 재미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택시에서 만난 두 분이 그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대요. 그리고 송 씨는 그날 저녁에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일을 하고 점심때쯤에 이제 그분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반신반의하며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어떻게 탁 생각이 통했는지요,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두 분 다 그 장소에 나와 있었다고 해요. 두 분이 그날 낮에부터 저녁 때까지 식사를 하고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 정말 너무도 생각도 마음도 잘 맞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자 송 씨는요, 남성분이, 전 남편이 바람과 폭력으로 인해서 30년 동안 정말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왔고요. 정말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이제 벗어난 지 5년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금 추스리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안정감을 되찾고 너무 행복하다고 두 분은 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오가면서 연애를 했고요. 6개월 만에 두 분은 동거를 하자고 두 분이 같이 생각을 모읍니다. 월세를 살고 있던 송 씨 남성분은 그 월세를 정리해서 아내가 된 송 씨 여성분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서로 동거하기 전에 그 아파트는 나중에 두 분이 다 사시고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쯤이면 송 씨 아내분의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미리 합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분의 아름다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면서 두 분은 너무너무 행복하셨다고 해요. 세상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더 미리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열심히 사셨는데요. 어느 날 그 송 씨 남편분께서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병원을 가셨대요.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의사분이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위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위암 말기 진단이 나왔어요. 그 진단을 받은 날 두 분은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몰랐대요. 서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을 만큼 사랑하는 사이였잖아요. 두 분이 집에 오셔서 등을 맞대고
계속 우셨다고, 밤새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앞으로 우리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정말 행복하게 우리 살아봅시다. 이러시면서 두 분이 애정 표현도, 사랑 표현도, 그리고 몸의 표현도, 성관계도 더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둘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병원 생활이 한 1년 정도 되었는데요. 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본인이 갖고 있는 통장 정리, 본인이 갖고 있는 돈 정리를 하면서 아내에게 전부 다 모든 것을 주는 일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목숨처럼 그 좋아하던 택시도 아내분의 명의로 다 바꾸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아내 송씨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걱정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돈 없이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되뇌이셨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인 송씨도 남편인 송씨를 향해서 운전을 하는 직업이라서 늘 불안했대요. 혹시 다칠까 싶어서. 그런데 그 남편을 위해서 그래도 보험을 몇 개 들어놨더니 남편이 병원 생활을 하는데 힘들지 않게 병원비 걱정 안 되게 정말 충분히 병원 약도 쓰고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두 분은 잘 살고 있으세요? 어떠세요? 동거 생활하는 절대사랑 송성 커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슴도 저처럼 혹시 찡하신가요? 사실 사랑은 나보다 상대방이 행복할 때 더 2배, 아니 3배, 아니 10배 더 행복함이 느껴지죠. 이 동거 커플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행복하신가요? 저도 참 행복합니다. 이런 사랑을 꿈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세 번째 커플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커플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자녀의 반대에도 황혼재혼한 당당 커플입니다. 어떻게 당당한 커플이 되었을까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의 죽음으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58세의 미숙 씨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잘 지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내 곁을 떠난 그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3년 동안 자식들 앞에서는, 자녀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눈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보낸 세월 동안 이 미숙 씨는 너무 많이 우울증도 걸렸고요. 또 몸도 많이 아파서 당뇨병도 그리고 고혈압도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너무나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함께 조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만도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친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주변에 60세인 성수 씨가 있는데 너무 좋은 분이라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함께 사귀어봤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나는 지금 아직 내 남편을 잊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는 이 미숙 씨에게 전화를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연결된 그 성수 씨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진정이 되고요. 슬픔이 조금씩 잠재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말 못했던 고민까지 그 성수 씨에게 털어놓는 그런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사실 두 분이 집이 사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한 3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에서 사셨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두 분이 데이트를 하시고 헤어지고는 하셨는데요. 그 성수 씨와 그렇게 전화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니까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식단 조절도 하시고요. 미용실도 잘 다니시고요. 이러면서 본인이 생기가 도는 것을 정말 느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병원에 한 1년쯤 되었을까? 병원에 가보니까요. 고혈압도 그리고 당뇨병도 많이 좋아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볼 때마다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성수 씨는 미숙 씨를 늘 아름답다고 칭찬해 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미숙 씨와 성수 씨는 너무 케미가 잘 맞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입니다. 그런 어느 날 두 분이 만나서요. 우리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분의 재산을 다 공개했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반대하는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두 분이 살 집과 조그만 땅과 그리고 조그만 이렇게 점포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드디어 아주 거대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두 분은 함께 지금 살고 계십니다. 두 분이 사는 집 옆에 조그만 가게에는 예쁜 카페를 하려고 두 분은 현재 바리스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텃밭을 가꾸면서 너무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죽음이 우리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서로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시는 당당 커플. 여러분들 삼색 황혼 러브 어게인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오케이 커플, 또 송성 커플, 당당 커플. 여러분들은 어떤 커플이 가장 좋으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꿈꾸던 황혼의 러브 어게인이 이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인지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내 옆에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사는 부부가 있다면 이 세 커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커플이 좀 더 러브 어게인으로 황혼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번에는 사실 황혼 연애가 정말 간단하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연애가 그렇듯이 황혼 연애 또한 여러 가지 것들로 마냥 순조로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러브 어게인을 시작하려면 황혼 연애에도 분명히 가이드를 나름 정하셔야 되겠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요. 정말 상대방이 인격적인 사람인지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짧은 시간에 그것을 살펴보려면 부족하겠죠.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폭력적인 사람인지 미리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요즘에 이슈되는 혹시 데이트 폭력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좋을 때는 다 좋죠. 누구나. 그러나 사람이 화가 나고 서로 안 좋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인지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인들의 평판을 들어보세요. 내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해도 다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판단뿐만 아니고 주변인들을 만나서 그분의 친척이나 그리고 형제나 그리고 자녀분들을 만나서 한번 그분의 서로의 평판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혼인신고를 하려면 자녀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알려야 해요. 왜냐하면 재혼해서 함께 살다가 자녀들 때문에 재이혼한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혼인해서 행복한 삶을 더없이 유지하려면 자녀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좋아진 다음에 혼인신고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연인과의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연애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러브 어게인, 가치 있는 가치, 오늘 한번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혼자 계신 분들은 새로운 연인을 찾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함께, 부부와 함께 사시는 분들은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어서의 사랑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보지만요. 나이 든 황혼의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볼 때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러브 어게인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신다면 행복은 바로 내 앞에 나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응원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